자, 여러분, 우리 자원성가에서 말하는 관념, 몸과 마음에 있는 그 관념, 다른 말로 하면 유전인자죠. DNA, 유전인자, 습관, 분별심, 업장, 이런 거, 이것들을 청산해내서 완전히 비워내는 게 수행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하시기를, 헤라님, 그러면 헤라님이 관념이 슬픔, 기쁨, 배신감, 분노, 질투, 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그 감정, 이 감정이 그 에너지가 관념이라고 하고 청산하는데, 그러면 다 청산되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돌덩이처럼 슬퍼도 두려워도 화나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간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죠. 이 공부는요, 관념의 노예에서 관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관념의 노예는 뭐냐면, 내가 관념의 말을 듣기 싫은데, 내가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남편한테 절대 화내기 싫어요. 저 실업자가 돼서 너무 불쌍해. 잘해주고 싶은데, 얼굴을 보면 부하가 치미네. 이 화가 나. 이게 관념이죠? 근데 이거에 딸려가, 그냥.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나서 후에 이게 관념의 노예예요. 내 자식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안 돼. 사랑이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자꾸 힘드니까 저리 가 이렇게 무관심이 나오고 내치게 되고, 그게 내 의도와 다르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념의 에너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관념의 주인이란 뭐냐? 내가 관념을 쓰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해서, 아, 우리 남편한테 사랑을 줘야지. 그럼 사랑이 훅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줄 수 있고, 아, 내 자식에게 관심을 주고 보호해줘야지 하면 관심이 올라오고 보호해주고, 내 뜻대로 내 몸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관념을 자유롭게 일으켜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관념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념의 노예가 되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왜 노예가 되는가? 관념은요, 마음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는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에 자유롭게 흐르면 돼요. 흐르면 저절로 청산되는데, 흐르지 못할 때 갇혀서 점점 세져요. 어떨 때 흐르지 못하느냐 하면, 관념이 올라왔을 때, 즉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걸 표현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내가 표현해야지 이게 밖으로 방출이 되면서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는데, 우리 이 몸에, 이 우주란 말이야. 내 우주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데 이걸 억눌러요. 왜 억누르냐 하면, 이 머리의 분별심으로 자라면서 옳다 그르다, 착하다 나쁘다 이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관념 때문에, 분별심의 관념, 또는 누구를 봤더니 질투지라는 걸 봤는데 저거 너무 보기 싫었어. 그러면 몸이 기억해요. 질투는 나쁘구나.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화내는 걸 본 사람은 폭력은 나쁜 거야.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건 나쁜 거야. 이 관념이 새겨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올라오면 누르게 되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누르게 되죠. 참게 돼요. 참으면 어떠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세지죠. 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으니까 고입니다. 고이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을 썩죠. 이게 점점 더 진해져서 나중에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이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래서 이게 올라왔을 때는 내가 거기에 딸려가요. 그래서 표현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투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건전한 방식으로 이거를 발산하고 청산하는 거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나 질투 났어. 당신이 다른 여자 보니까 너무 화가 나. 나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남편이 계속 질투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남편은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야 여보, 나는 그냥 저 여자가 이러이러 좋다는 거지. 사실은 당신이 정말 더 낫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이렇게 달래줍니다. 그랬어? 질투했어? 이렇게 얘기해. 질투는 나쁘다. 이거 엄청난 관념이죠. 왜? 질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양념이잖아, 삶에. 관념이 없으면, 희노애락이 없으면 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어? 아, 기쁜 일도 없어요. 화날 일도 없어요. 슬플 일도 없어요. 즐거울 일도 없어. 그냥 돌덩이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삶의 양념이죠. 자극제야. 활력 쏘고 충전 쏘고.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데 질투하면서 이렇게 딱 꼬집으면서, 여보 왜 저 여자 봐? 이럴 때 남편은 어떤 느낌 들어요? 아, 그래도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양념이란 말이야, 삶에. 그런데 그거를 막 나쁘다고 눌러서 참게 되면 질투 안 하는 척하면서 그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돼요. 괜히 트집 잡고 화를 내면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이 여자가 왜 그러나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싸움이 붙어요. 엉뚱하게 표현하니까. 올바르게 표현 안 해서. 올바르게 표현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재미가 돼서 아니야 이렇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이렇게 잘 넘어갈게 부드럽게 넘어갈 일이 오히려 충돌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애교를 못 도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되게 무뚝뚝하고 관념이에요. 아무한테나 떨면 안 됐지 애교를.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온몸에 닭살이 돋아요. 이 닭살 돋는 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아기들이 예쁜 짓을 합니다. 아빠 막 이러 엄마 이러고 막 짝짝꿍을 하고 예쁜 짓을 할 때 아이고 우리 새끼 예뻐라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런 아기는 커서도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자유로워져요. 그 관념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무안을 당한 경우 예를 들어 엄마가 아빠하고 싸웠어요. 기분이 아주 나쁜데 와서 딸내미가 예쁜 짓을 해도 그게 예쁜 짓으로 보이지 않아요. 짜증나요. 너는 네 방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왜 이렇게 와가지고 시끄럽게 내 앞에서 번잡을 피워? 이렇게 혼내킨다든가 또는 아버지가 본척만척하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밀친다든가 이럴 때 이 존재는 아기는 심한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사랑받고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절당하면 거기서 엄청난 수치심과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구차함이 느껴져서 다시는 표현 안 하게 돼요. 자꾸 표현 안 하게 돼.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관념이 되고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표현을 못해.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참죠.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걸 참으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더 받고 싶어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야 사라져요. 그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그게 사라지는데 속으로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이걸 꾹꾹 참다 보면 나중에 그 에너지가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돼요. 괜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기 마음 그냥 알아달라고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표현 방법으로 하지 않게 되죠.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돼요.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되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고 나는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부가 싸워요. 사실은 관념이 현대인은 너무나 심해져서요.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직장 동료라든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요 자원성가에서는 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르게 관념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또 공부시키고 있어요. 이게 소통이죠. 소통이 올바르게 돼야 내 속에 있는 애정결핍이 치유되고 내 속에 여러 가지 불만족했던 욕구불만이 사라집니다. 이게 점점 가중되는 건 내가 올바르게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분노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분노해서 분노가 싫어 계속 참았던 분들은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가득하죠. 그래서 이 분노가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참을 수가 없게 돼요. 이 분노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한번 올라오면 내가 그게 통제가 안 돼서 막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든가 폭력적인 된다든가 또는 분노를 너무 눌렀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너무 차서 우울하고 무기력,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된다든가 분노가 너무 심한 경우는 우리가 그걸 살기라고 하는데 그 살기 파동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또는 몸에 병을 일으켜요. 대부분. 분노가 심한데 참는다. 내 몸의 호르몬 분비 이거를 망가뜨리고 내 몸의 혈액순환을 장애하고 그러면서 병을 만드는데 불치 난치병 환자들은 대부분 이 분노나 살기, 스트레스 파동을 많이 참은 결과 나타난 거죠. 두려움도 너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 이런 게 걸리고요. 긴장불안 그것이 어렸을 때 잠재의식이 크게 각인된 사람 이거를 자꾸 누르고 아닌 척 쳐다보지 않고 청산 안 한 사람이 강박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게 또 이 관념을 제대로 표현 못할 때 걸려요. 질투심이 너무 과도해져서 생기는 게 의처증, 의부증인데요. 질투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안 걸려요. 그 의심하는 마음을 얘기하니까 혹시 당신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이 풀어주죠. 남편이 풀어주죠. 아니야 여보 이렇게. 그런데 표현 안 하고 혼자서 계속 의심하면 이 의심과 질투가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폭력을 쓴다든가 아주 심하게 의심하고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키죠.
건전하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기가 정말로 애교를 떨고 싶은데 무뚝뚝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한번 떨어보세요. 되나? 안 될 거예요. 되게 수치스럽고 몸이 막 꼬이고 표현이 잘 안 될 겁니다. 자유자재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또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남한테 자기 의견은 잘 얘기 못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몸에서는, 내 몸과 마음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나와서 오해를 많이 받는 분들, 또는 남이 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못해요. 이것도 표현 못하는 거죠. 자기 의사를 두려워서 전달을 못하는 분들, 전부 관념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표현 못하고 사시고 그것 때문에 관념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 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입니다.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행 모임에 오시면 자기 그 관념을 알려주고 그걸 풀어내서 에너지를 운용시켜주고 소통하고 자기 관념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요. 대부분 4박 5일의 프로그램은 그 자기 관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둬요.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풀어내고 발산하고 자기 의사 전달을 잘 하는가. 그런 프로그램들로 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에 서툴고 표현력이 약하고 남에게 자기 의사 전달을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은 수행에 꼭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